안녕하세요, 아닙니다. 저는 최적화된 인플루언서 계정과 최적화 블로그 두 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요즘은 다 사용하지만 2년 전부터 AI로 블로그를 다 했어요. 그래서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분명 영상을 본 오늘과 안 본 어제가 블로그로 확연히 증명될 겁니다. 그럼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블로그를 시작하면 한두 달 안에 월 100만원씩 벌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그런 환상부터 버리셔야 됩니다. 그게 당신이 블로그를 시작하고 99% 확률로 실패하는 첫 번째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하는데 블로그로 안정된 수익을 얻으려면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묵묵히 실력을 쌓아야 됩니다. 단기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하는 건 전부 사기입니다. 이런 팩트부터 직시할 용기가 없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끄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저는 당장 돈을 벌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은 꼭 쪽지나 댓글 이런 곳으로 오는 기자단 알바에 손을 댑니다. 이게 초보자가 빠지는 가장 달콤한 독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기자단은 당신의 블로그 정체성을 팔아서 최저시급을 버는 행동이에요. 의뢰받은 주제로 영혼 없는 글을 쓰다 보면 당신의 블로그는 이도 저도 아닌 잡탕 블로그가 되고 결국 저품질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제가 아는 고수 중에 기자단부터 시작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돈 되는 주제가 따로 있다던데요? 네, 있겠죠. 하지만 당신이 그 주제에 흥미가 없다면 그건 당신에게도 돈 되는 주제가 아닙니다. 수익성만 보고 관심 없는 주제를 선택하는 순간 당신은 스스로 매일 글을 써야만 하는 고통스러운 지옥으로 밀어 넣는 겁니다. 장담하는데 한 달도 못 버티고 포기합니다. 블로그는 마라톤이에요. 당신이 진심으로 즐겁게 파고들 수 있는 주제를 선택해야만 완주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럼 뭘로 시작해야 되냐고요? 제가 했던 방법을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처음에는 맛집, 카페, 제품 리뷰, 여행처럼 당신의 일상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주제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글쓰기 부담이 적어서 꾸준히 포스팅하는 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글쓰기 근육을 키우고 블로그 운영 감각을 익히다 보면 당신이 진짜 파고들고 할 수 있는 전문 분야가 보일 겁니다. 그때 넘어가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글을 10개나 썼는데 왜 아무도 안 찾아오냐고요? 좌절하고 계세요?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네이버는 신생 블로그를 절대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초기에는 당신의 글을 아예 노출시켜주지도 않습니다. 이걸 유령 블로그 시간이라고 부르는데 이 시기를 버티지 못하고 대부분 포기합니다. 하지만 제가 장담하는데 이 시간을 묵묵히 견디며 양질의 포스팅을 최소 10개 이상 쌓아두면 네이버는 당신을 서서히 평가하기 시작할 겁니다. 좋아요와 구독. 여러분, 이익과 품앗이 활동 서로 돕는 것 같아서 되게 든든하죠. 근데 그게 당신의 블로그를 죽이는 자살행위라는 것도 아셔야 돼요. 제대로 된 품앗이 활동은 정말 좋지만 대부분의 품앗이 윷은 당신의 글을 절대 끝까지 읽지 않습니다. 단순히 클릭으로 들어와서 몇 초만 머물다 나가면서 이걸 네이버에게 알려주는데 이 글은 인기가 없구나 하고 네이버에게 최악의 신뢰를 보내는 겁니다. 네이버는 평균 사용 시간이 4분 이상인 글을 좋아하는 걸로 판단합니다. 이건 공식적인 건 아닌데 제 기준에 그렇습니다. 당신의 블로그를 망치고 싶지 않다면 무의미한 품앗이 행동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아직도 글자 수는 무조건 2000자, 사진은 15장 이상 이런 낡은 규칙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그런 비효율적인 행동은 그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항상 당신이 공략할 키워드 1등부터 3등까지 그 글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들이 평균적으로 몇 자를 썼고 사진은 몇 장을 썼는지 직접 확인하고 그대로 따라하세요. 그게 네이버가 현재 그 키워드에 대해 원하는 가장 정확한 데이터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일상기록 그냥 일기처럼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홍대 데이트 후기 라고 쓰면 당신의 친구 외에는 아무도 검색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모든 글은 반드시 키워드화 돼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검색하는 단어인 홍대 파스타 맛집 처럼 구체적인 검색어를 제목과 내용에 포함시켜야만 비로소 검색 결과에 노출될 기회를 얻습니다. 모든 글을 단순히 일기로만 쓰는 게 아니라 정보로 만드는 습관을 길들이셔야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키워드를 잡는 것도 레벨이 있습니다. 오늘 먹은 음식은 레벨 1짜리 일기입니다. 이걸 제주도 흑돼지 맛집 이라는 레벨 2 키워드로 바꾸고 여기서 더 나아가 제주도 흑돼지 맛집 예약 방법 이라는 레벨 3의 세부 키워드로 잡아야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제주도 흑돼지 맛집 4인 세트 메뉴
가성비 같은 경쟁이 낮지만 구매 전환율이 높은 레벨 4 롱테일 키워드를 공략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한 키워드 공략 전략입니다. 글을 발행하자마자 1등을 찍었는데 다음날 순위가 떨어져서 좌절했나요? 그건 실패가 아니라 네이버가 당신의 글을 테스트하는 과정입니다. 네이버는 새 글을 잠시 상위에 올려두고 사용자들의 반응을, 즉 클릭률과 체류 시간을 평가합니다. 반응이 좋으면 순위를 유지시켜주고 나쁘면 가차없이 내려버립니다. 이건 당신의 글이 진짜 실력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일종의 면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다들 글을 잘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본질을 완전 잘못 짚은 겁니다. 블로그 포스팅의 본질은 유려한 문장력이 아니라 검색자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해결해 주는 겁니다. 독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핵심 정보를 그 글의 상단에 배치해 이탈을 막고 그들이 원하는 답을 명확하게 제공하세요. 당신의 글은 문화작품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 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독자의 니즈를 파악하는 게 막막하다고요? 그럼 그냥 챗GPT 같은 AI에게 물어보세요. 땡땡 키워드로 검색하는 사람들의 진짜 의도가 뭘까? 라고 질문하면 당신이 써야 할 글의 목차를 대부분 거의 다 알려줍니다. 이걸 기반으로 검색자가 해결하고 싶어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답을 순서대로 정리하기만 해도 당신은 이미 상위 10% 블로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수익화 얘기를 좀 해볼까요? 당신이 직접 콘텐츠를 만들어 수익을 내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네이버는 애드포스트 광고, 그리고 쇼핑커넥트 제휴, 쿠팡은 쿠팡 파트너스 같은 제휴 마케팅, 그리고 기업의 의뢰를 받는 체험단이나 원고료가 대표적입니다. 이 모든 것의 기본은 결국 당신의 블로그에 사람이 많이 찾아오게 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겁니다. 즉 트래픽입니다. 트래픽이 없으면 어떠한 수익화도 불가능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는 블로그를 운영한 경험이 쌓이면 이걸로 인해 당신은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기업의 블로그 마케팅을 대신해주는 1인 대행사를 차릴 수도 있고 사업자와 인플루언서 블로그를 연결해주는 중개 비즈니스도 가능합니다. 당신이 직접 쌓은 노하우를 교육 컨텐츠로 만들어서 컨설팅이나 강의도 할 수 있죠. 블로그는 단순히 글을 쓰는 공간이 아니라 당신의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는 강력한 시작 그리고 플랫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글쓰기와 마케팅에 자신이 있다면 아예 다른 사람의 블로그를 통째로 대행해주는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특히 의사, 변호사처럼 전문 지식은 있지만 글을 쓸 시간이 없는 전문직들의 블로그를 관리해주는 시장은 잠재력이 매우 큽니다. 그들의 전문 지식을 대중적인 콘텐츠로 변환해주고 SEO 최적화까지 책임지는 거죠. 이건 당신의 능력을 가장 비싸게 파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1일 1포스팅, 이거 아직도 맹목적으로 집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신이 블로그 자체로 수익을 내야 하는 전업 블로거라면 다양한 키워드를 확보하기 위해 매일 포스팅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팔기 위한 사업자라면 얘기가 다릅니다. 기존의 포스팅만으로도 주문이 충분하다면 굳이 매일 글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주문량이 줄어들 때마다 전략적으로 포스팅을 하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시간이 곧 돈이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자, 그럼 정리를 해봐야겠죠. 당신의 블로그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블로그 자체로 먹고 사는 전업 크리에이터입니까? 아니면 블로그를 통해 당신의 사업을 홍보하는 사업가입니까?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당신은 계속해서 비효율적인 포스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전업 크리에이터는 양과 질 모두 잡아야 하지만 사업가는 소수의 고품질의 콘텐츠만으로도 집중해서 효과를 보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당신의 목적에 맞는 포스팅 주기가 뭔지, 당신이 어떤 걸 원하는지 그것부터 한번 결정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블로그로 성공하고 싶다면 이 5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빠른 수익이라는 환상을 버리고 현실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 당신이 흥미를 느끼는 지속 가능한 주제를 선택해야 됩니다. 셋째, 검색자의 니즈를 파악하고 독자 중심의 콘텐츠를 만들어야 됩니다. 넷째, 당신의 모든 일상을 검색 가능한 키워드로 만들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당신의 목적에 맞는 수익화 전략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알려드린 이 본질만 잊지 않는다면 당신의 블로그는 꼭 기필코 성공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어렵죠?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정해야 될 것도 많고 생각해야 될 것도 많고, 근데 하나 확실한 건 블로그는 노력한다면 배신하지 않습니다. 제가 은연중에 한 번씩 하는 얘기인데요. 블로그를 밥 먹듯이 하라고 하거든요. 삼시세끼 하루 3번 먹으면 제일 좋아요. 근데 간혹 안 먹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과하게 먹을 때도 있고, 이런 경우 수들이 있잖아요. 3번 쓴다고 해서 다 좋은 것도 아니에요. 안 먹는 날도 있어야 되고, 과하게 먹는 날도 있어야 되고, 단 너무 안 먹으면 배고파요. 그리고 너무 많이 먹으면 배탈 나요. 이것만 지키면서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저는 그럼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